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한국인이 그렇듯이 옵티마의 도장면도 약하고 차체 하드웨어도 부식에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칩과 스크래치가 나타난 직후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이 곧 금속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의 크롬 요소도 짠 겨울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또한 아프터머에서는 유럽 브랜드 자동차보다 원래 광택을 훨씬 빨리 잃습니다. 본체 부품의 금속 부분은 매우 얇아서 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즉시 새 부품을 주문하십시오. 우리는 중국에서 값싼 비정품 제품을 가져가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의 제조에는 품질이 매우 낮은 강철이 사용되므로 설치 후 부품이 빨리 녹슬게 됩니다. 또한 원래 차체의 가격표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내에 안목 있는 주인으로부터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도달 범위 조정이 부족하여 적절한 인체 공학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에코 가죽, 즉 인조 가죽으로 손질된 핸들 자체는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마모되어 보기 흉한 외관을 얻습니다. 현상이 널리 퍼져서 보증기간에 맞춰 스티어링 휠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다시 낡았고 딜러들은 자비로 다시 교체했습니다. 2014년 한국인들이 내마모성이 더 높은 소재로 아프터머의 도너를 키울 때까지 이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체중 운전자는 말 그대로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시트는 주로 금속 구조가 취약하여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체격을 가진 소유자라도 5에서 6년이 지나면 의자는 초기 강도를 잃습니다. 두 아프터머 엔진에는 타이밍 체인 드라이브와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밸브 드라이브에는 요압 보상기가 없으며 간격은 와셔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적어도 9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필요합니다. 엔진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아무런 결과 없이 92 가솔린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유유 상태에서의 크랭크 샤프트 회전 속도는 약 650rpm으로 매우 낮습니다. 에어컨 및 기타 장비가 작동 중일 때는 엔진 속도가 더욱 낮아져 진동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 질병은 엔진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를 깜박임으로써 치료되며 그 결과 공회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건 그렇고 칩 튜닝을 통해 엔진 출력을 10에서 15% 높일 수 있으며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공식 딜러조차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이밍 체인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동 온도까지 예열한 후 외부 소음이 사라지면 냉각 시 엔진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이 오작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엔진이 뜨거울 때 체인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속 시 견인력이 부족할 경우 즉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모터는 내구성이 있습니다. 엔진의 세기까지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2리터 엔진에는 6단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가 조합됐고 2.4리터 4인치 엔진에는 자동 변속기만 장착됐다. 수동 변속기는 중고 아프터머즈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매듭은 전혀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산 첫 해의 자동차에서는 설계 오류로 인해 싱크로나이저가 상당히 빨리 마모되었으며 종종 3단 기어에서 마모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의 플라스틱 잠금 링은 높은 하중과 파열을 견딜 수 없습니다. 2013년에는 플라스틱 부품을 금속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체 설계한 6단 자동 변속기에도 나름의 문제가 있다. 온도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 10만 킬로미터 후에는 유압 밸브 블록이나 클러치 팩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체하고
무료로 새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술자는 장치의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또는 6만 킬로미터마다 상자의 오일을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프터머 소유자는 종종 왼쪽 드라이브 외부 수류탄의 마모에 대해 불평합니다. 또한 부품은 별도로 교체되지 않고 전체 드라이브만 조립되므로 공무원의 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행히 일부 전문 서비스에서는 장치를 별도로 교체합니다. 독립 서스펜션, 전면 맥퍼슨 스트럿, 후면 멀티링크은 세단에 괜찮은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강성과 짧은 스트로크가 특징입니다. 세신은 작은 불규칙성을 거의 고통 없이 흡수하지만 큰 경우 서스펜션이 리미터에 반응하여 후면 충격 흡수 장치가 파손되어 진동이 차체와 내부로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마스터의 권장 사항을 듣고 잘 알려진 제조업체보다 편안한 스프링과 충격 흡수 장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기존 셋이 매개 변수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에서는 일반적으로 4만에서 5만 킬로미터 후에 스트럿의 지지 베어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스테빌라이저 스트럿과 같은 소모품의 수명은 1.5배에서 2배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터머의 셰시 요소 내구성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 스타일이 아니라 이러한 부품의 제작 품질과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단의 브레이크 디스크는 한두 번 비상 제동을 하면 휘어지는 매우 약한 브레이크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날카롭게 한 후에는 디스크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새 디스크를 구입해야 합니다. 일부 소유자는 3만 킬로미터에서 휠 베어링을 교체하고 다른 소유자는 7만에서 9만 킬로미터에서 휠 베어링을 교체합니다. 볼 조인트, 충격 흡수 장치 및 레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에서 로드 끝은 1에서 15,000km 후에 마모됩니다. 그리고 렉은 수명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미 4만 킬로미터에서 노크 소음이 나타납니다. 또한 2014년에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모터 교체로 인해 리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고 아프터머에서 이 결함이 발생하면 두 번째 소유자는 이에 대해 35,000에서 6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기장치도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쾌합니다. 주차 센서가 지속적으로 오작동하고 열선 시트와 접이식 거울용 서보 드라이브가 고장나고 전기 시트 드라이브가 오작동하고 바리톤이 울리는 대신 경적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 멀티미디어 헤드 유닛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성가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려면 특정 재정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기아 옵티마에는 결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에는 사소한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 장치는 실제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단은 모든 엔진 및 기어 박스와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대부분의 아동 질병이 이미 치료된 2013년 이후에 조립된 스타일 변경 후 모델의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